체중을 빼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찬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발음 좋다. 찬스. 네. 6.5부터 7사에는 환자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아까 찬스라고 이야기한 기회를 주는데 하여튼 6.5에서 7사에는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에서 다시 여러분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송영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 좀 하고 또 오늘의 각오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그래서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에 되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심장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얘기하랬더니만 진행을 하려고 그러네요. 최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근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정보가 많으면은 오히려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면 또 무섭게도 약간이라도 정상치를 벗어나면은 빨간색, 볼드체, 두껍게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심장과 관련한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는데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인데 이분은 보면은 전체 콜레스테롤이 263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많이 이야기가 되는 HDL이 43, LDL이 212로 중성지방이 175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총 콜레스테롤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성인 남자라면은 가능하면 130을 안 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12 굉장히 올라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다른 혈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숫자를 보고 사실은 나는 운동부터 해보겠다, 식이요법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요법을 이제 적용해보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대개는 190 미만일 때 우선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같이 이미 200이 넘은 경우면은 운동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위험 인자가 없으면은 160쪽 넘으면은 사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 문제 해도 되는데 그게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 있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 인자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근데 좀 남자보다는 좀 덜한데 그 폐경이 온 이후라고 생각되어지는 55세를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보고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대부분 위험 인자가 있는 쪽에 속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약물 처방하는 거에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예. 한 130 정도 이상이면은 고려를 해보고 사실 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요새 네. 스타틴이라는 약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환자분이 오면은 제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이걸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왜 약을 안 드시고요? 그러면은 약은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운동과 식이요법도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양쪽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HDL이에요, 그죠? 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HDL은 아까 말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대표면은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HDL을 높게 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운동 정도.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이제 발생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러면은 질문을 또 이렇게 해보면 환자분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HDL이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30, 25 이 정도 되면은 뭐 겁을 내야 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낮은 HDL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에 포함이 되겠죠. HDL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밖에 없는데 운동하고 LDL 낮추기. 낮추기. 예. 그죠? LDL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HDL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DL 낮추는 좋은 방법이 있고, HDL이 낮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LDL 낮추는데 중점으로 하자. 최근에 뭐 오메가3, 크릴 오일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중성지방하고 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이 중성지방은 얼만큼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은 175인데 괜찮은 거죠, 그죠? 175면은 일단 뭐 이게 병원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은 저희 병원이 200까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보고, 400 정도 되면 400이 약간 경계입니다. 전날 저녁에 뭘 먹었냐에 따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치 하나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실 필요가 없는 수치고,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말한 거 400 이상 올라갔거나 1000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뭐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더 크게 이제 뭐 담낭이나 이런 염증의 췌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임상적 의미가 있지, 이 자체로는 크게 이렇게 걱정을 안 사실 하셔도 이렇게 중성지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오메가3,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이 다 중성지방을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가 기적의 약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그냥 중성지방 낮추는 약. 중성지방은 뭐 400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에 한번 더 검사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믿으십시오. 이 해석을 이 담당 의사의 말을 들으시지 인터넷이나 또는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너무 신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